자, 여기 교회는 지금 포인소스 EV 스피커로다가 이 두 열을 커버하는데 90도가 커버가 되고 수직이 60도가 되는데 실제로 앞자리와 옆자리들이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강대상도 사실은 옆에 모니터를 기둥이 좀 다른 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라서 이게 핸디캡인데 이 핸디캡을 오히려 그 바 타입의 막대기 스피커로 설치하게 되면 사이드 필로 목사님이 모니터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송실 콘솔이 여기 앞에 있는데 디지털 콘솔을 앞에 놔둘 의미는 없어서 이것을 2층 발코니 턱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컨트롤이 편하고 무대 앞에서는 무슨 아이패드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너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흐리고 어둡해서 LED로 교체를 4:3에서 16:9 화면으로 바꾸고, 카메라가 좋으면 뭐 좋겠지만 영상에서는 조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명을 위치 선정을 다시 하고 목사님하고 찬양단 쪽에 조명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벽돌과 딱딱한 그 타일이 있어가지고 천장 높이도 있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무대를 앞으로 좀 확장을 더 하고 곡선된 무대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고 바닥 마감재가 원목을 이제 조각 카페트로 해서 울림을 좀 줄이고요. 스피커가 부딪힐 수 있는 이 앞에 턱 부분들을 패브릭이나 그 나무로 해가지고 디퓨저를 해서 보강을 일단 해서 소리가 좀 절제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는 지금 포인트 소스로는 결국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센터피를 보강하기에는 그 카메라나 십자가를 가리기 때문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라이너리 타입으로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라이너리 스피커는 1층만 커버하는 거라고 2층은 포기하는 거로, 2층 어떻게 하냐, 2층의 객석을 보면 이 정도 객석이 보고가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턱에다가 발코니형 스피커를 달아서 이쪽은 아예 다른 공간으로서 보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산에 따라서 이거를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꼭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만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성공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이저 빔 프로젝트도 고려를 했는데 그 채광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일단 LED로 일단 디자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발코니에다가는 TV를 설치할 거고요. 기존의 모니터의 TV를 재활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본당에 들어왔고요. 발코니 아래에 기존에 좌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6개가 있네요. 그쵸? 여기도 사실은 아무리 메인 스피커 센 걸 때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다 시원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언더 발코니에다가도 스피커를 분산해서 넣으면 이 자리 어디든 도망가지 못해요. 안 들리면 이 자리가 항상 비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커버하면 좋을 것 같고, 객석도 사실은 여기 양쪽과 이 복도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자리가 될 텐데 메인 스피커가, 그래도 어쨌든 와이드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커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는 저기 스피커를 따로 저쪽 기둥에다가 달아서 막대기 스피커로다가 보강하면 목사님 위치랑 같이 비슷하게 정의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송실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 방송실 M32 너무나 훌륭하고 가성비 최고,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보면 순차 전원기가 있고 프로세서랑 앰프들이 있네요. 프로세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무선 마이크나 공유기기도 사용되고 있는데 위로 올리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드럼 부스를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제작하셔서 마이킹하고 우퍼는 바닥에 놓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발코니 턱이고요. 현재 있는 카메라는 SD 타입의 한때 유명했던 카메라 VX2000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문제는 저 카메라의 위치가 절대 도둑이 못 가져가게 만들려고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잡을 때 너무 높아요. 아이랩이 높다 보니까 이게 로우 앵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사체가 너무 낮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한다면 이 자리에다 카메라를 좀 낮게 설치를 하고, 이 정도면 뭐 20배율도 문제 없겠지만 여유있게 30배율로 잡아놓는 것도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비용이
PTZ 카메라로 30배율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가대가 있으니까 성가대를 비출 수 있는 이제 현재 카메라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카메라가 너무 높아요. 얘도 다 뭐든지 도둑님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낮게 좀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 성가대도 보이고 회중도 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 커버샷 잡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리에서 한번 뒤를 바라보면 이 정도 높이가 되고요. 이 정도 사이즈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간이 너무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잘 쓰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이제 함께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군산사막교회 천정입니다. 자, 천정에 와보니까 저기 강단이 있고, 우리 손들을 이렇게 빼서 저 끝에서 손을 빼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정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쾌록이 돼 있고, 그 테이블 레이스웨이가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해서 입구에서부터 쭉 해서 케이블들이 배관을 따라서 난연변을 통해서 이렇게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보니까 빔 프로젝터 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AKG 박스 보이니까 성가대 마이크가 있네. 성가대 마이크가 저기쯤에 있죠. 네, 성가대 마이크 있고, 스피커를 매달았던 저기 보니까 체인 블럭이 0.5톤짜리 체인 블럭이 쭉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슬링바로 되어 있구나. 슬링바보다 체인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천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지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건 좀 위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천장 내부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스피커가 보이고, 그렇죠? 예.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예. 보면 저게 간단 이쪽으로, 예, 간단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 이제 현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고요. 어제 띄운 그 스크린을 저기에 비치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TV를, 기존에 사용하던 TV를 달려고 하는데 속고보드라서 너무 약해서 이거를 보강을 하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을 들어볼까요? 자, 들어오면 이렇게 어제 진행된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보이죠? 예. 그리고 저기 카메라, 예, 동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예, 여기 있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TV를 달았어요. TV를 달았고, TV에 앞에 PTZ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들 전체 풀샷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쪽은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을 지금 설치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텅스텐 조명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그동안 수고했던 조명들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오늘. 예. 자, 현재 있는 고정 패턴에다가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COB8라고 해서 줌이 되는, 에어리어를 커버할 수 있는 줌 되는 팔을 4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다가는 목사님을 커버하고 또 RGB W라고 해서 RGB 컬러가 나오고 W 화이트가 나오는 이런 그 파라이트예요. 얘는 이제 딱 보기에도 펜이 없죠. 그래서 얘는 방열이 되는 방수형 IP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방수형 이제 파라이트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예배 공간들이 활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대 쪽으로 어디 작업한 거 보면 이쪽에 그 바닥에서 위를 치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LED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판이 들어오게 되면 예쁘게 마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쪽에 방송실 위치에 이제 이전에서 잘 잡았습니다. 스테이지 박스는 이쪽에 밴드들이랑 이제 악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했고요. 전기를 별도로 따로 뺐고 또 스테이지 박스 2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박스 2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렉 케이스에다가 활용해서 이쪽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정신없네. 자, 이렇게 카메라도 보이죠? 예. 자, 어제 목수 사장님들이 만든 이렇게 드럼 쉴드가 있죠? 오늘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때문에 일반 문을 했고요. 바닥이랑 천장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공국을 만들었어요. 천장 확보를 하기에 드럼 치기에도 충분히 나오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둘째 날입니다. 한 개도 시켜놨네요. 예,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닫아볼까요? 짠! 그리고 평상시에는 환기시키고 창문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자. 자, 교회 안에 바닥 대비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마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폴리에스테를 놓고 구조재를 만들었는데요. 마무리 이제 빼부리고 이렇게 했죠. 타칼 쳐가지고 이거를 좀 설비한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목줄을 튕기고 이렇게 팔브럭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켰네요. 그래서 천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스바 기계를 싸서 하나씩 쌓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는 거고요.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다가 틀을 고정시키고 드랙해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뭐 색깔도 중요하고 이렇게 흠에 대한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커스텀 마인드한 이 흠보드를 이렇게 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 온 거는 딱 맞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사이를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타카나 피스나 고정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흠재를 올려서 자, 오늘 드디어 이제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합니다. 기존에 있는 액정 화면을 띄워냈고요. 이제 프레임을 철제로다가 고정시켜서 이 철제에다가 LED를 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케이블을 배선하고 있고요. 드럼 쉴드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배관을 따라서 쭉 천정에서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실로 이쪽으로 선을 다 이동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자, 영상 남기겠습니다. 자, LED가 나중에 고장났을 때 백업으로 여분 LED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백업으로 준비했고요. 요걸 앞에서 뺄 때는 자석으로 빼는데 이렇게 좌석을 옆으로 딱 살짝 대셔서 대시고 중앙에 대시고 처음 슬쩍 빼지 마시고 한 번에 탁 빼세요. 한쪽에 딱 빼세요. 탁 빼시면 탁 떨어져요. 예. 다시 빼시고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제 AS가 관리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나가도 갈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 문제되는 건 냉 빼면 다시 하면 또 예. 붙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뭐 충분히 오래 쓰겠네요. 이렇게 해서 몇 달만 쓰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상 없는 거잖아요. 초기에 계속 켜놨을 때 워밍업 됐을 때 문제니까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포레버 LED. 예. 자, 이거는 교회에다 비치합니다. 교회 비치입니다. 저희는 예. 없어요. 예. 저희는 없어요. 교회 상시 비치해서 문제되면 바로 예. 누구나 AS 할 수 있게. 나중에 안 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그 LED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 이 앞에 이제 뒷벽을 파사드를 다 칠 거예요. 현재는 지금 이 그 적관을 랩핑을 쌌어요. 이렇게 랩핑을 싸가지고 해놨고, 철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m, 2m 35, 예, 뭐 4m 40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이 벽을 유포지로 우리 광고할 때 쓰는 간판 용지 갖다가 할 거고요. 이 뒤에다 조명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 바 타입의 조명 기구를 갖고 왔어요. 이 조명 기구는 이렇게 두 개를 링크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전기선이랑 마이크 선이 가능한 걸 해서 이쪽에 시그널 연결하고요. 여기서 전기를 요 링크된 것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서 링크하면 이 조명 기구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이제 요 시그널 케이블이 있으니까 저기 방송실에서 그때그때마다 조정을 해가지고 색깔이나 밝기나 이런 뭐 온오프 같은 것들을 제어하려고 케이블링을 했습니다. 자, 뭐 참고로 여긴 지금 그 SDI 케이블이 와 있죠. 둥주 케이블이 와서 이렇게 지금 컨버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루몬텍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 HDMI 케이블 연결해서 HDMI 10m 연결해서 강단에서 강의할 때도 노트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특별히 얘는 이제 플러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 화면이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화면도 볼 수 있고 스케일러까지 내장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강단에다가 여기다 묻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죠? 예,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 완성이 되면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삼학교의 완성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들어오면 이제 강단이 보이고요. 강단 뒤에다가 이렇게 LED를 설치했죠. 자, 현재 지금 이제 그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PTZ 카메라인데 4K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 위에 TV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 75인치로 하려다가 좀 예산 때문에 65인치로 낮췄고요. 하나는 프로그램을 보내고 하나는 억스로 해서 별도의 소스로 보낼 수 있게 해놨고요. 나중에는 프로 프레젠터 쓰더라도 여기다가 별도의 이제 그 자막이 현재 나가고 있는 자막을 보여주고 대기하는 자막,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별도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영상 준비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려도 목사님만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는 전체 나가고 있는 화면을 보고 하나는 목사님과 보컬들이 찬양팀들이 볼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를 준비한 거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현재 메인 스피커가 EV 스피커가 기존에 있던 스피커들을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 찬양할 때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우퍼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찬양의 그 저음감이 좀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무대 앞쪽에 있는 지저분한 선들을 다 빼가지고요. 전부 다 손 없앴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흔적들이 있죠? 여기다가 다 빼서 기존에 있는 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있는 선들을 다 깔끔하게 이제 몰딩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렉을 와서 스테이지 렉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선들이 다시 멀티로 드럼으로 가서 드럼 부스, 우리 봤던 드럼 부스 보이죠? 예,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드럼 부스 쭉 들어가면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드럼 마이크를 설치하고요. 퍼즐 믹서를 따로 이어폰 쓰고요. 오버헤드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오버헤드 마이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케이블을. 그래서 멀티를 빼서 쓰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정숙하죠? 예. 자, 이제 마이크만 설치하면 되고요. 이 마이크 선정할 기준은 일단은 이렇게 스네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네어 기준으로 했을 때 쭉 봤을 때 이렇게 길이를 대충 봐가지고요.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스네어와 오버헤드 간격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거리를 좀 측정해 봤고요. 이것도 여러 차례 한번 또 하면서 마이크 포인트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강단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그 간판집에서 하는 그 간판 있죠? 예, 그런 UV를 해가지고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LED는 이렇게 철제에다가 벽체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 랩핑을 했죠. 랩핑을. 그래서
요게 현수막일 경우에는 현수막이 굉장히 좀 이렇게 쭈글쭈글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판처럼 전부 다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자, 여기는 강단에 원래 기존에 있던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목사님께서 그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오디오 입력과 또 HDMI 신호를 받아서 전기까지 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내장되는 거는 컨버터를 내장시켜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보면은 제가 나오네요. 그쵸? 예. 자, 나옵니다. 저기 위에 방송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명 볼까요? 조명은 이렇게 LR 센터 이렇게 해서 그 사이드 필로다가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건 기존에 있는 조명은 이제 성가대용이고 이렇게 그 RGBW가 되고 기존에 있는 조명에다가 COB8라고 해가지고 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했고요. 이쪽에도 보면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밝기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설치했고요. 예배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앰비언스 마이크를 설치했네요. 나중에는 언더발코니 아래에다가 그 앰비언스 마이크 설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방송실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렸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스테이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지 박스를 해가지고 30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벽돌에다가 천장이 높고 바닥은 또 타일이라서 굉장히 물렸는데 이렇게 그 흡음 보드를 커스텀 메이드 하셨어요. 여기 우리 그 원장님께서 이런 경험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실용음악 학원 하셨어가지고 울림에 대해서 좀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드럼 실드랑 또 이런 그 흡음 보드를 설치한 것들이 굉장히 그 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잘 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언더발코니 뒤에서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 TV가 좀 달려 있죠. 처음에 선을 빼기 위해서 맨 앞에서 여기 위에 이제 방송실 내려와서 손을 따고 여기에 선을 빼야 되는데 없으니까 전공구를 뚫어가지고요. 전공구를 뚫고 이 앞에 전공구를 뚫어가지고 이 선을 쭉 내려서 이 앞에 전공구를 뚫어가지고 밑에까지 해서 랜선을 끌어올린 거예요. 힘들었겠죠.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분당의 시스템이 오죠. 자, 이렇게 오기 전에 일단 지금 몰딩 안 했지만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저도 배운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를 통해서 써서 그 건물 내 오는 전기를 이 변압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거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트랜스를 통해서 전류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가 되는 거죠. 이 전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움직여도 엘리베이터 생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별도로 그 건물 내에 방송실 따로 뺐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작업 중인데 몰딩으로 목공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방송실이 왔죠. 방송실이 오니까 여기가 오픈 방송실이고요. 방송실 데스크를 커스텀하게 짜게 되면 나중에 요거 뭐 모델만 똑같이 따게 되면 방송실 장비 바뀌면 못 써요. 저는 방송실 장비를 그냥 이렇게 데스크 위에다 올려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나중에 장비 언제나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음향 콘솔을 기존에 사용하던 콘솔을 그대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 순차 전원기만 하나 물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 이외에는. 조명 콘솔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 펄을 사용했고요. 방송실에 들어오는 소스를 컴퓨터에서 와서 이렇게 스테레오 USB DI를 연결해서 이제 오디오 소스를 받았죠.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여기 연결해서 스트리밍하고 여기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생방송을 하겠죠. 특별히 이제 신경 쓴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건 이제 비데온이라는 이런 스트리밍 보드를 따로 썼고요. 여기에는 뭐 그 컴퓨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그 레코딩이나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그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제품인데 외장형 그 별도의 스트리밍 장비죠. 그리고 스위처는 뭘 쓸까 고민했는데요.
국내 제품이고 가장 그래도 안정성 있는 그 스트리밍으로다가 가장 안정성 있는 콘솔을 쓰기 위해서 루먼텍 제품을 썼고요. 8채널짜리가 되고 억스가 있고, 그래서 요 별도의 그 보드를 써도 되지만 또 컨트롤 보드를 따로 써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먼텍 제품은 아시다시피 뭐 국내 제품이고 AS나 또 굉장히 그런 제품 성능에서도 탁월하고, 이 제품들은 스케일러가 내장되어 있어서 아무 소스를 받아도 다 자동적으로 그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거라면 그 스케일링 컨버터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180인치 LED 스크린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세서가 따로 있죠. LED 화면이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LED에 도트 피치가 몇이냐, 2.0이냐, 3.0이냐 이런 거에 좀 많이 연연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거리는 여기서 한 5m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3mm 대 3mm 대 써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보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리플래시.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 보더라도 형광등이 켜 있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 켜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건데, 얘도 LED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깜빡깜빡 하는 건데 1초에 3860번 하느냐, 아니면 1920번 하느냐, 5000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초 동안에 그 1920번 깜빡깜빡 하는 것과 3840번 하는 것과 5000번 하는 것과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화질을 결정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려면은 이런 화면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핸드폰으로 영상 장비로 쭉 찍어보면 떨림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새벽조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신의 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 그 절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